안녕하세요. 오늘 XRP에 관련된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XRP가 ETF, 현물 ETF가 캐너리 캐피탈부터 시작해서 비트와이즈, 그죠?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리 템플턴 등등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ETF 첫 캐너리 캐피탈에서 XRP 현물 ETF가 첫 출시된 후에 지금 7일 동안 약 7억 달러나 되는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의 경우를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지금 XRP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거 외에도 앞으로 확실한 것만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만 15개의 XRP 현물 ETF 상품이 출시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XRP의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하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고 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XRP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요, 이 ETF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10월 10일 날 엄청난 30조 규모의 역사적으로 제일 큰 청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시장도 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XRP 가격 좋았어요. 올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XRP 정도, 솔라나 정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에 확실히 알트코인 중에서 현물 ETF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정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0월 10일 이후로 그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다 뭐 이런 표현은 그러지만 무용지물이 되긴 했으나,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또다시 이것이 선반영됐던 게 그렇게 시장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무려 7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현물 ETF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시장에서 XRP가 점점 어때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 얘기 뭐냐면 이 XRP가 시장에 있는 ETF 금고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그 규모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든지 희소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대기하고 있는 15개 ETF 요게 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서 당장은 계획에 없던 그런 자산운용사가 또 새롭게 계획을 해서 XRP 현물 ETF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XRP가 이렇게 ETF 서랍으로 들어가서 희소성이 강조되는 그런 수준까지 되려면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우리 XRP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겪고 있는 건데, 일단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테마와 이슈를 가지고 잠깐 반짝 반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특정 암호화폐가, XRP 포함 어떤 암호화폐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격적인 차원에서의 성장세를 보여주기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뭐 12월 1일 날 연준이 만 3년 7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던 QT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QE 양적 완화로 나갈 텐데, 그 전에 확실하게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11월 6일 날 연준이 조용히 SLR, 은행들의 SLR 기준을 완화하는 걸 결정을 했어요. 이 말이 많았죠, 올해 내내. 드디어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총 자본 대비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보통 5%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3% 내외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뭐 채권을 산다든지 그렇더라도 이렇게 늘질 않아요. 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연준이 벌써 11월 26일 날 SLR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걸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12월 1일 QT를 종료시키고 QE, 즉 양적 완화를 이제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 부분이 이제 시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ETF, 현물 ETF가 되게 활발하게 잘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이 조용하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쌓인 에너지가 이 유동성이 12월부터 들어오면서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불작용으로서 폭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공유하시면서 우리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추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